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69%, S&P 500 지수 마이너스 1.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연일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어떤 긍정적 변화들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회담이 일부 진전을 보인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휴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한다고 발표했고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사치품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EU도 러시아의 최애국 우대 지위를 박탈해 EU가 러시아 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러시아산 철과 철강 부분 수입을 막고 러시아 고위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15일과 16일에 열리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 경계 심리도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10일 발표된 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페드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3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95.9%에 달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4.1%,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날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서방 제재는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과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같은 물가 상승세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입 비용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 골드만삭스 이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한 걸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란 핵 협상 중단 등의 급등을 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4월 인도분 가격, WTI 4월 인도분 가격 3.31달러 상승한 플러스 3.12%, 또다시 상승하면서 109.33달러에 거래 마감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종목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특히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이렇게 구분지어서 체크했을 때 11개 업종이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통신과 기술, 또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등 모두 1%대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를 주도했는데요. 우리 이제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주요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죠. 주요 기술주 중에서 전날에
그 주식 분할 소식에 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아마존도 다시금 이제 0.8% 하락을 했고 그 외 종목들도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업체 중에서 리비안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7%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또 다른 전기차 업체, 테슬라랑 루시드 주가 모두 이렇게 5%대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쪽도 이렇게 다 파란불을 켜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죠. 전자상거래 쪽에서도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또 이 소프트웨어 업체인 도큐사인 주가 예상치를 밑돈 1분기 실적 전망치 발표에 20%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렇게 암호화폐 쪽, SNS 쪽, 게임 쪽 모두 다 좀 약세 흐름 나타났고요. 네, 소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분위기로 인해서 지난주 목금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게다가 이 흐름을 나쁘지 않았던 걸 주도했던 게 바로 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장에서는 사실 항공 여행 카지노 쪽이 조금 다시 약세로 돌아섰어요. 과연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보여질지, 그래도 거리두기 완화, 이런 좀 공약 앞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그쪽으로 수급도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올라올 때 분할 매도 대응하면서 현금 확보해 놓고 또다시 좀 지지부진한 약세장 혹은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 미국장은 좀 부진한 흐름이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부디 오늘 우리나라 장 좀 이겨내고 미국 선물도 괜찮게 움직이길 바라면서 오늘 장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